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철도노조 영주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오늘 윤 지부장이 구금돼 있는 안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노조 영주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업은 국민에게 공공철도를 안겨주려는 정당한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체포된 노조 간부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해고를 각오하고 공공철도를 지키러 앞장서서 저항한 영주찬한 윤영수 지부장에게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포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쟁대위는 특히 연간 4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사발 KTX 분할은 화물회사 분리와 8개 지방 노선의 민자 개방 등의 민영화로 이어지면서 철도 산업의 재앙으로 연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 철도 노동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 민영화입니까? 쟁대위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을 추진하지 않겠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철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 쟁대위는 이 사회적 논의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TV 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철도 파업이 13일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거 전담반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조와 경찰의 대치도 갈수록 날카롭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철도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차 운행이 추가로 감축되겠습니다. 현재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5%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 평일에는 모두 39편, 주말에는 45편이 감축돼 운행률이 평소의 73%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지역을 지나는 화물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39% 수준으로 줄겠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추가 감축 없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량의 3분의 1 정도가 주거형 오피스텔이 될 것으로 보여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북구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3.3제곱미터에 7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아파트에 비해 낮지 않은 가격대였지만 330여 세대 대부분이 분양을 마쳤습니다. 전세 조금 기간이 아직 몇 개월 정도 남아서 그 기간에 또 맞춰서 이걸 돈을 빼서 와도 충분히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대구의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 등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택 원룸에 사시던 분들의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내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3천 가구로 동대구역 주변 동구가 절반 정도이고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내년 아파트 공급량의 3분의 1이 넘는 양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전셋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 마케팅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주거형 오피스텔이 일찍 자리 잡은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대로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유 면적이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평형대 오피스텔을 사도 우리 아파트 40평형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의 실제 전용 면적은 24평형대 전용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시명 생활주택도 1,300가구가량 시장에 공급돼 중소형 주택시장의 판도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임하댐 외래어종 공동조사협의회는 지난 11월 한 달간 임하호 일원에서 외래어종을 조사한 결과 베스와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은 포획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조사협의회는 또 최근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베스 목격과 관련해 당초 합의한 공동조사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목격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하호 토종어류보존협회는 이번 공동조사로 임하호에 외래어종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안동댐과 임하댐 간 도수로 개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을수록 대형마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이 최근 대구에 사는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로 장을 어디에서 보는지 조사했더니 20대 중 31%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에 간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반면 50대는 전체의 36%가, 60대는 전체의 45%가 전통시장에 간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내년 초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한국어 공연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인데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출연해 원작의 감동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지난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꼽축 화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와 같은 주옥 같은 노래와 대성당과 감옥을 표현한 대형 세트는 전 세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가 2014년 새해 첫 뮤지컬로 대구를 찾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공연되는데 한국어 버전은 라이센스가 종료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2007년 국내 초연 당시 주인공 화지모토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윤영열이 원조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공연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진 어떤 화지모토를 더 성숙된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대구 분들이 또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광호, 윤공주, 문혜원, 민영기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도 출연해 한국어 공연에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에서 만나기 힘든 정말 그 국내 최정상의 뮤지컬 배우들과 또 댄서들 그리고 그 크레이브 팀이 참여를 해서 아마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나흘 동안 계명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조선 중기 경남 지역 양반가 여인들이 입었던 옷 수십 점이 안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인데요.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세기 이전에 여인들이 즐겨 입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코트격인 장옷도 보이고 겨울용 손모자와 버선도 눈에 띕니다. 350년 전 온양 정씨와 성주 이씨, 경남 하동의 두 양반가 여인들의 옷입니다. 8년 전 이장 과정에서 미라와 함께 발견된 이 옷들은 후손들이 안동대 박물관으로 기증한 뒤 복원됐습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남자의 칼기 쪼고리를 임진왜란 직후에 여자들이 착용했다는 설이 있었는데요. 성주이 씨 문중에서 칼기 쪼고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당시 장이 문화도 확인됐습니다. 관 속에 지아비와 자녀의 옷을 함께 넣는 유교적 풍습과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의미에서 옷을 찢는 주술적인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옷을 이렇게 찢어서 넣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르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동대 박물관의 이번 전통복식 특별전은 450년의 사랑으로 국내외에 알려진 원희엄마 전시전을 포함해 모두 5번째입니다.
총 100여 점의 복식 등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추웠습니다. 동지이자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 한때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등 3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수목원에 한국 전통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대구시는 수목원 가장 안쪽 공간에 전통정자와 전통담장 그리고 화계 등 대표적 조선시대 전통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산림청 수목원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정원은 올해와 내년까지 추진되는데 올해는 전통정자와 전통담장, 연못 조성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강연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을 위한 역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서 주최한 오늘 행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꽃할머니의 권윤덕 작가가 참석해 강연과 영상 상영,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영천댐 망향공원과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천시는 총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영천시 자양면 영천댐 옆에 수몰민의 향수를 달래고 지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망향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문화관광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오는 2017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돼 5km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